자, 그래서 국내 증시 어제는 개별주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고 IT하고 대북 관련 이슈가 잠시 중거렸는데 다음 주는 다시 또 순환할 가능성도 있겠고 바이오가 어제 좀 강했죠. 네, 오늘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보회의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네.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시장도 항상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를 놓치고 실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어떤 그 법불이나 거품을 일으키자 이거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이 또 다시 이제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4단계죠. 네네. 2주 연장된다고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라도 좀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경제의 꽃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다. 그렇죠. 네.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계속 긍정의 포인트를 강조하고 그 근거를 찾고들 있는데 일단은 오늘 카카오뱅크 들어오잖아요. 네네. 뭐 이수철 이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뱅크 뭐 지금 청약만 하시는 분들은 뭐 상따 같은 거 기대를 하시겠지만 따상. 그거 그 따상 상관없이 그냥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런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첫 날부터 뭐 따상을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네, 상따. 네네. 상따와 따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따상은 이제 공모가의 더블, 네네. 200%까지는 이제 시가 기준가가 결정이 되고 기준가에서 이제 30%가 오르면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상. 네. 상따는 그걸 또 따라가는 게 이제 그렇죠. 상한가 상따고. 종목을 따라가는 걸 따상이라고 하죠. 뭐 그 상따까지는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모호하고 밸류에이션이 뭐 워낙 극단적인 목표가들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성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장기 성장성 뭐 예를 들어서 뭐 1, 2%만 매개 변수의 변동을 준다 하더라도 장기이기 때문에 폭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미국도 이제 뭐 오늘 고용 지표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지간한 그 공모가 제 공모랜다. 지표가 네. 고용 지표가 네. 고용 지표가 적당히 나쁘면은 더 좋죠. 그렇죠. 예. 금리를 또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금리 아직도 진짜 금리는 낮아요,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투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워낙 공모 시장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뭐 한 2, 30조 단위의 돈은 너무나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묵직한 돈들이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IT 대형주들, 삼성전자도 조금 변화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사실 지난주서부터 쭉 해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하루 쉬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지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피크아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슬로우했는데 그것보다도 작년 말서부터 연초까지 너무 회사의 성장의 기대감이 빨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너무 급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1분기, 2분기 시간을 갖고 짚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우려했었던 것보다 제대로 잘 되고 있구나. 가전제품 호황이고 디스플레이 호황이고 스마트폰 좀 슬로우했지만 스마트폰도 뭐 인도 코로나 걱정했었지만 스마트폰도 제대로 역할을 하여주었고 그래서 네. 3분기도 좋아질 것 같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세인데 한국의 대표인 삼성전자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공교롭게도 보면은 홍콩 시장 조정이 끝나고 나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이 늘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화가 되면서 8만 원 회복하는 것은 시장이 박스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올바른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GDP 성장률도 좋게 계속 상향되어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들도 좋게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상향
구조에서 그동안 답답했었던 것을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하이닉스도 쫓아가고 연관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뭐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메타버스가 강세를 보이다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순환을 주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상승하는 것은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네. 네. 그래서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지 않고 출렁거리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서문으로 들었어. 서문에 나오는 기업도 뭐 소문은 아니지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네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쪽에 뭐 요즘 그 테마나 모멘텀들이 워낙 다양해요. 그렇죠. 네. 흡사, 뷔페. 네네. 예, 이제 음식을 쭉 담아야 회전 되는데. 초밥 시장으로 네. 일을 하시면 더 그 빠르겠죠. 이제 잘 맛있는 음식들을 고루고루 이제 섭취를 해야 아침부터 먹는 얘기했었습니다만, 네. 잘못 먹어서 이제 김밥 이런 거 많이 담아 오면은 예, 지금 뭐 장마철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전일 뉴스 보면은 홍수로 네. 함경도가 상당히 힘들다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7월 27일 날 우리나라 남북 선이 다시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도 북한하고 언제든지 만나겠다. 뭐 심지어는 주한 미군 사령관 했었던 양반이 그냥 한미 동맹이 아니고 한미 북한 동맹도 하자.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남북 화해 무드와 관련돼서 남북 화해 관련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그 비료를 공급해 주게 되니까 이제 비료 종목들 네. 그리고 뭐 시멘트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협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SOC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국내 1위의 열차와 철도와 관련된 업체 현대로템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볼 수 있는 현대로템. 네네.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함남 지역 네. 여기에 이제 수해가 나서 주민 5천 명이 긴급 대피를 하고 주택 1,000여 호가 침수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중국 쪽이나 뭐 외신 쪽 통해 가지고 들어온 내용일 것 같고 이 밝혀진 거 이외에도 그쪽도 수해라든지 뭐 오히려 너무 뜨거운 데는 저기 하고 북한이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할 거냐 이건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보고. 미국이 이제 인도적 차원은 좀 이렇게 익스큐즈해 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 뭐 쌀 뭐 몇 톤 주고 그런 것보다도 네. 남북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SOC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국내 거기에 거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개성공단이 이제 서쪽이라면 서쪽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서 금강산이 이제 동쪽이고, 원산을 보고 그 양쪽에 했었던 거점을 것이죠. 두고 이제 라인을 저희가 네.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육로도 물론 있고 이제 철도 네. 그것을 다시 개량보수 하려는 움직임이 작년 지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좀 동해선에서 있었는데. 원산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돼서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가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개성으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갖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로 해서 유라시아의 물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냐라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철도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 물론 현대로템이 철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보죠. 예. 현대로템의 사업 부분을 보면 이제 일단 그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57.6% 정도 차지합니다. 철도 차량을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지 보수도 하고 이 철도와 관련된 신호 체계, 통신 체계, 이 건설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분이 약 30.1%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이죠.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및 생산 업체입니다. 1988년도 퍼레이드를 벌였었던 88전차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국산을 하였죠. K1A1 전차였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내조를 하면서 K2 전차가 약 3.5세대 전차인데 흑표 전차라고 하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K9 자주포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탱크 시장에서 이 전차 시장에서도 3.5세대 흑표 전차. 그래서 이제 2022년 노르웨이와의 약 2조 규모에 관련된 좀 기대를 해보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전차 이외에도 바퀴가 6개가 달린
6 곱하기 6, 8개가 달린 8 곱하기 8 그런 장갑차도 제작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네, 궤도 차량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차륜형 장갑차. 다륜차. 예. 네. 그래서 바퀴가 6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의 12.3%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대로템이 철도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설비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과 관련된 플랜트 사업도 하였었고요. 자동차 생산 설비, 철도 뭐 열차를 만들기 때문에 뭐 프레스면 프레스, 차체면 차체, 도장이면 도장, 의장이면 의장 다 할 수 있는 사업부이고요. 환경 설비, 수소 인프라 설비 및 스마트 물류 설비를 하고 있는 사업부 부분입니다. 네. 각 사업부별로 저희가 좀 성장성을 좀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레일 솔루션 사업, 과거에 증기기관차에서 지금은 고속철도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023년도서부터는 유럽에서 지멘스하고 알스톰이 수소를 이용한 고속철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원을 수소로. 예. 네.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요. 사유 간접 자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업체 몇 군데, 풍력이면 풍력 업체 몇 군데, 2차 전지면 2차 전지 업체 몇 군데이지만 이 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이 SOC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철도 산업은 지금 그린 운송 수단으로서 새롭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하고 미세먼지 해서 지금 다 그 연료를 대체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친환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적시성, 제때제때오죠. 시간을 잘 지키는 적시성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뭐 300km 육박의 고속성 유지하고 있고 당연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친환경과 관련돼서 철도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면적만 놓고 봤을 때 프랑스나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25%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철도 길이를 따질 때 1000km 정도, 그냥 남한에서만 1000km 정도를 더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구를 대비를 했을 때는 약 4000km 정도를 더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 산업과 관련돼서는 안정적인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철도 사업 같은 것이 토목, 건축, 궤도, 전력, 신호통신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에 이런 신규 수요가 발생되는 복합 연관 산업입니다. 네. 특히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화학 제품, 비철금속, 전기 전자 제품,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 이 원자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이 철도 산업을 확 발전을 시키면서 필요한 것이 금융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과 관련돼서 대규모 자본이 또 얻을 수도 들어가야 있습니다.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기 때문에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국내 철도 산업 같은 경우는 좀 국가 기관 경제이기 때문에 고마진 사업은 아닌 좀 단점이 있지만은 네.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미 6대륙에 다 진출을 하였고요. 약 140여 개국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이 과거에 그냥 뭐 객차 그리고 이제 화물차에서 점점 그것이 종류가 다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간에서 지금 보면은 국가경제개발산업 관련돼서 GTX-A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네. GTX-A 같은 경우는 시속 한 200km로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KTX랑 KTX는 KTX는 한 300km로 보시면 되고요. GTX가 그 중간. 네. 그리고 일반 열차가 이제 보통 대중교통이 한 100km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트램이 많은데 국내에도 트램이 점점 시장이 열리고 전기로 있습니다. 움직이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트램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를 활용한 트램을 시제품 보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객차도 2층 객차,
이런 식으로 지금 객차 그 철도 차량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죠. 그렇죠. 사실 KTX 같은 자율주행 그러면은 뭐 자동차보다는 철도가 좀 더 수월한 자율주행 아닌가요? 네네 철도 뭐 KTX 운전하시는 분 웬만해 갖고 다 자동이기 무인으로 때문에 거의 또- 수동 조작을 잘 안 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강남에서 분당 가는 건 무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 외산 차량을 도입을 해서 KTX를 운영을 하였지만 기술화를 국산화를 하면서 KTX 산천이 나왔고요. 그리고 KTX 더욱더 고속철도인 KTX 해무도 개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존의 KTX 제품 그 차량을 보시면은 그 전력 동력차들이 양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이면 양쪽 두 량은 활용하기가 힘든데 전력 분산형 각 열차마다 전력 장치를 장착을 한 새로운 곳이 KTX 이음입니다. 네. KTX 이음 제품도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KTX 이음 이 전력 분산형 고속철도는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는 지금의 시류잖아요. 사실 그렇죠. 철도라는 개념은 어차피 육상 운송인데 네네. 뭐 비근한 예로 일본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철도 물론 거긴 신칸센이라고 하는 예. 고속철이 있긴 합니다만 뭐 자기들끼리 연결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북쪽으로만 연결이 되면은 그 넓은 광활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유럽까지 있는 물류 비용이 그죠? 훨씬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남북 화해 분위기를 잘 활용하고 물꼬가 네. 터지면은 현대로템한테는 상당한 큰 기회가 될 그렇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부를 쭉 살펴보니까 이 모델 포트폴리오가 한화솔루션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겹치는 부분도 네, 있고요. 물론 이제 한화솔루션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네네. 방산이나 네. 디펜스, 한화 그렇죠. 디펜스도 있죠. 현대로템도 디펜스가 있죠. 맞습니다. 방산도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로템은 지금 추구를 하고 지금 있는 뭐 전 세계 기업의 대세가 친환경을 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7조 4천억 원, 네. 현대로템은 2조 7천억 원. 네. 뭔가 좀 기회가 좀 많이 좀 보이는. 매출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철도 사업 때문에 좀 그런데 네. 롱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에서 88 전차가 86년도에 개발돼서 현재도 운행 중인데 네. 그거 새로운 모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형 전차도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그냥 장기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 지금 다니고 있는 객차들이 20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열차가 30% 이상이 됩니다. 그건 장기 교체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로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된 설비 제조 공급 이력이 참 좋습니다. 테슬라하고 루시드와 같은 이런 전기차 제조업체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네. 시장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사업과 관련돼서 현대로템이 수행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수소 인프라와 관련돼서 관심이 높은데요. 수소 인프라라고 하는 건 이제 수소 추출기가 있고 수소 충전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구축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의학연구소에 수소 설비 조립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은 가동 중인데 연간 수소 추출기 약 2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시가스하고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고정형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 그 가래떡처럼 이렇게 길쭉한 튜브를 싣고 다니는 그 트레일러를 활용하는 그런 오프사이드 충전소도 운영을 하고요. 네. 지금 그 현대로템이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이 연산 약 4,700톤 정도 됩니다. 로템이 수소를 만든다고. 예, 예. 그래서 현대로템의 연간 4,700톤이면은 넥소 수소차가 85만 대에 공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도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인천의 그린 에너지 수소 추출 설비도 시행을 하였고요. 스마트 물류와 관련돼서 자동차 물류, 일반 물류, 공항 물류도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물류라고 하는 건 이제 무인 운반 설비나 무인 로봇
자동 창고, 컨베이어, 소터 등 이런 것을 갖다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일괄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환경과 관련돼서 뭐 오만의 수처리 사업이나 방글라데시, 카타르의 수처리 설비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케이.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네. 이미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데 현재는 시제품 그 세량짜리 있는데 이 수소 기존의 트램 같은 경우 이제 전차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위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전기 라인이 필요한데 수소 이 트램은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시중에 다니는 전기 버스 보면은 배터리가 위에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 전기 트램 같은 경우는 차량 위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상형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시제품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 80km로 운행 거리는 약 150km 정도로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폴란드의 트램 수소차 트램 사업에 지금 이제 실증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는 수소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할애해가지고 이제 현대로템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세죠, 사실은. 뭐 네. 내용이 좋아도 주주가 되신 분들한테는 주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가가 움직이면 다시 또 점검하는 걸로. 네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탑스를 또 준비해 오시고 뭐 이렇게 좀 점검할 것이 있어서. 네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다각화로 사실 그 올해 좀 노이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1분기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한파로 인해서 셧다운이 돼갖고 인탑스와 관련돼서 매출이 딜레이 됐었던 부분도 걱정을 하셨었고요. 2분기는 뭐 인도, 베트남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도 하셨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을 깔끔하게 벗기면서 인탑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달 11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8월 11일 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신형 중저가 폰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인탑스의 3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연 매출이 1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1,000억을 돌파하게 되는 분기 이익을 갖다가 최대치를 갱신하는 그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투자하셨었던 분들 장기간 투자하셨었던 주주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좀 주주 권익을 좀 제고해주는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조금조금 짚어봤고요. 오늘은 현대로템의 비중이 좀 컸으니까 하여튼 잘 좀 이루어지길 뭔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금요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